네. 이제 칠판을 보면 이건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점을 찍어보려고요. 점을 찍는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점 2개만 찍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2차 함수는 점 3개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무 점이나 찍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좀 쉬운 점을 찍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x에다 y를 대입해 볼게요. y 제곱하면 얼마지? 4야? 1. 0 대입하면 얼마죠? 0. 1 대입하면 얼마죠? 1. 네. 그럼 점 3개 정도 찍었으니까 내가 이 중간에 어떤 애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 점 3개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y는 x제곱 0,0을 지나고요. 1,1을 지납니다. x는 마이너스 1일 때도 1을 지나요. 다른 x값에 대해서 같은 y값을 갖는다는 게 2차 함수의 특징이죠. 네. 왜냐하면 제곱하면 얘가 제곱근은 2개가 나오니까 x의 값이 2개가 나온다. 그래서 너를 연결할 때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이런 모양을 우리는 포물선의 형태라고 해요. 뭐라고요? 포물선. 그럼 2차 함수의 모양은 첫 번째 포물선의 형태를 띄었군. 그리고 봅시다. 얘가 0인데 x는 0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x는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x는 0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y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y축의 방정식. y축도 끝없이 뻗어가는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직선이니까 이 직선에 또 방정식이 있다고요. 이 y축 애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야? 0,0, 0,1, 0,2, 0,3 x값이 전부 다 0이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x는 0, x는 1, x는 2 이런 애들 배웠죠? y축과 평행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2학년 1학기 시험범위 때 배웠다고요. 오케이? 근데 얘가 x는 0이네인 거죠. y축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그 y축을 기준으로 선생님 콧대가 좀 y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선생님 좌우 대칭이 완벽한 여자라서 안 오네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좌우가 되칭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지금 나온 거죠. 맞아요? 자,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좌우가 되칭인데 선생님이 이제 어디 쪽을 바라볼 거냐면 x는 0을 기준으로 x가 음수인 영역의 그래프를 보려고 해요. 이 핑크색이 x가 음수인 영역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요. 맞나요? 네. 그다음 x가 양수인 부분이 이쪽이죠. 0, 1, 2, 3, 4. 이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맞나요? 그럼 그 두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 뭐라고 하냐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가요? 증가한가요?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있죠? 일사함수 생각해보세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즉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요 하고 이 핑크색 부분을 표현합니다. 1차 함수랑 마찬가지죠? 다만 곡선일 뿐입니다. 네. 그 다음 그러면 이쪽 부분은 뭐라고 표현해주면 되나요? 오른쪽은 x가 증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려면 x가 증가했을 때 y도 증가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부분이야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y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증감이 바뀌었죠.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즉 y의 값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지점 있잖아요. 너를 우리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꼭지점.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는 게 여러분의 이제 미션이 됩니다. 증감이 바뀌는 곳이에요. 증감. 그럼 증감을 바뀌는 곳인데 x하고 y좌표가 둘 다 있으니까 얘는 순서쌍인 좌표로 표현해야 돼요. 이 점의 좌표의 이름이 뭐죠 지금? 0,0. 그럼 우리는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의 대표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항상 뭐다? x에 0을 대입하면 y가 0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0 나오면 0 나오고 봐봐. 1 넣으면 마일이고 마일 넣으면 1이었잖아. 2 넣으면 4고요. 제곱하면 마이 넣으면 4예요. 오케이? 좌우가 이렇게 되칭으로 그려져 있다고요.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꼭지점을 찾았어. 그 다음에 배우는 새로운 영어가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축의 방정식. 우리가 그 증감이 바뀔 때 그 이 선을 우리는 좌우가 대칭인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있죠. 그 대칭축의 방정식이 현재 뭔가요? x는 0. 이 그래프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이거 축의 방정식 읽어봐 하면 x는 0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꼭지점에 x좌표를 읽고 x는 꼭지점 좌표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축이라는 건 그러면 선생님이 움직일 때 축도 바뀌겠죠. 근데 어떻게 움직일 때 축이 바뀔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놔뒀다가 Y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축 바뀌어요 선생님 지금 코? 위아래로 움직이면 축 안 바뀌죠? 안 바뀌죠? Y축으로 평행 이동할 땐 축이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꼭지점의 Y좌표만 영향을 주거든요. 오케이? 꼭지점의 Y좌표만 우리가 1차 함수도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Y절편의 좌표가 바뀌잖아.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Y축으로 평행 이동할 땐 그래프가 봐봐. Y축과 만나는 점만 계속 바뀐다고. 꼭지점의 Y좌표만 바뀌어. X좌표가 바뀌질 않아. 그럼 축도 안 바뀌어. 축은 X좌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 칸 X축으로 1 이동했어요. 그럼 축도 1 옮겨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다 여기로 왔잖아요. 선생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두 칸 왼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축도 여기서 여기로 해서 두 칸 이동한 겁니다.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축의 방정식이 바뀌어요. 즉, 축의 방정식은 항상 뭐다? 꼭지점의 X좌표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 네. 그 다음에 꼭지점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에 있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꼭지점에 이 값 있잖아요. 제일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죠. 꼭지점이 아래에 있죠. 이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 얘들이 자꾸 이게 위로 향하니까 위로 볼록이라고 읽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지점의 위치를 보시고 꼭지점이 아래에 있어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 뭐라고 해요? 아래로 볼록. 그럼 가끔 이제 약간 생뚱맞은 남학생들이 한 번씩 질문합니다. 선생님 위로 오목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책에서 그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볼록이라는 말을 쓰지 오목다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듯이 볼록다각형만 우리는 보통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래로 볼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꼭지점이 아래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읽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꼭지점이 아래에 있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꼭지점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왜냐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 위에다가 자 조금만 스피드를 낮춰서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그냥 같이 그리고 싶은데 아주 작게 잠깐 쓸게요. y는 2x의 제곱은 0 넣으면 똑같이 0,0 지나고요. 1 넣으면 y가 2 나오고요. 마일 대입하면 y가 나와요. 그래서 1 대입하면 y가 2고요. 마일 대입하면 좌우가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쪽을 찍으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를 찍고 꼭지점과 연결을 해주면 이게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됐나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봅시다. 1에서 2로 이제 선생님 뭘 해석해야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고요. 1차 함수는 기울기였잖아. 그치?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울기란 용어를 쓰면 좋지만 얘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란 용어를 쓰지 않고 폭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폭. 우리가 폭이 넓다, 좁다라는 용어를 써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A의 값이 양수일 때 폭이 A가 클수록 좁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1차 함수가 우리가 A가 크면 클수록 양수일 때 Y축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폭이 좁아져요. 낼름하고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아요. Y는 X제곱, Y는 2X제곱, Y는 4X제곱 하고 써서 혼자 하고 놀아요. 왜요? 싫어요? 그래서 Y는 3X제곱 하고 이렇게 노는데 네. A가 3이니까 A가 1일 때보다 조금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A가 클수록 힘들어요. 폭이 좁아집니다.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그래프의 모양을 또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음수일 때 하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를 그렸습니다. 나 지금 속도 너무 빠른가요? 조금 느리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y는 마이너스 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x가 또 마일, 0, 1에 대해서 볼게요. 그때 y의 값. 마일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지? 마 1인가요? 1이죠. 0이죠. 마 1입니다. 됐나요? 네. 이 친구도 꼭지점은 0,0입니다. 이 친구도 축은 똑같아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0과 1,마일과 마일, 마일을 지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y는 마x의 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합니까?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위로 볼록. 꼭지점이 위에 있죠? 0,0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꼭지점. 위로 볼록. 얘도 축의 방정식은 x는 0. y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해요. 네, 이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 쪽과 작은 곳에서 증감이 바뀜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고요. 오케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얘는 감소해요.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 제일 위에 있는 이 지점, 증감이 바뀌는 이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이 두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도 주황색. 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고요. 0이고요. 여기가 마 2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 같이 넣었을 때 마일 넣었을 때 마이 0,0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y는 마이 x 제곱의 그래프예요. 아까 이 첫 번째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거든요. 오케이? 어때요? 이 친구도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y는 마 x 제곱이라면 이게 y는 마 2x 제곱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a가 클수록 폭이 좁나요? 작을수록 폭이 좁나요? a가 작을수록 폭이 좁아요. 맞나요? a가 작을수록 폭이 좁다는 건 음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즉 폭이 결정하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a가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이야. 이걸 읽을 땐 아래로 볼록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위로 볼록. a가 음수일 땐 위로 볼록. 최고차항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 다음 a가 양수일 땐 a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요. a가 클수록 폭 좁. a가 음수일 땐 마 2가 더 작죠. 마일보다 더 폭이 좁아집니다. 음수일 땐 a가 작을수록 폭 좁. 근데 이거 두 개를 선생님이 구분하고 싶어요. 같은 말로 통일시키고 싶어. 그래서 A에 뭐를 씌워? 절대값. 이거 1차 함수랑 똑같죠? 1차 함수도 A가 1, A가 2, A가 마1, A가 마2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싶어서 A의 절대값이 서로 같잖아. 2하고 마1은. 2하고 마2도 절대값이 같잖아. 그럼 절대값 기준으로 보면 A를 양수일 때만 보고 싶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통일시켜서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좁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절대값이 크다는 건 어떤 뜻이죠?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에서 얘 원점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큰 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거든. 즉 얘가 1 떨어졌어, 얘가 마2 떨어졌어, 얘가 1 떨어졌어, 얘가 2 떨어졌어 이런 거거든. 그럼 원점에서 더 많이 떨어진 애일수록 폭이 좁으니까 당연한 상식. A가 양수면 원점에서 더 많이 떨어지니까 크면 클수록 폭좁. A는 음수면 절대값이 작은 애들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작을수록 폭좁. 오케이? 당연하게 1학년 1학기 내용 절대값과 또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2차 함수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본형. 얘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본형을 우리가 1차 함수의 기본형이 뭐냐면 y는 ax예요. 그 ax를 우리 어떻게 했지?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죠. 근데 b가 2면 y는 뭐 2x 플러스 2,
b가 마이면 y는 2x 마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y 절편을. 그럼 이제 나는 이 기본형을 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고?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고. 근데 평행 이동 시키기 전에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서 익숙하게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이거 이야기 안 했네요. 잠시만요. 우리가 a가 양수이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절대값이 같은 x의 제곱, y는 x제곱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폭이 같잖아요. 근데 무슨 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x축 대칭. x축에 대해서 위아래가 뒤집혔죠. 위아래가 뒤집히면 x축 대칭이죠. x축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거꾸로 뒤집힌 거니까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ax 제곱 그래프와 여기다 쓸게요. 이건 안 지울 거라서 너와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이라고요? x축 대칭. x축 대칭의 특징이 뭐야? 어디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y좌표가 마y로 바뀌는 거죠. 위아래가 뒤집히는 거니까 y가 마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이 y자리에다 마y를 대입하면 y는 하고 정리하면 이 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x축 대칭이라고 불러요. x축 대칭은 위아래가 뒤집혀. 위아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y좌표라고 불러.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x축 대칭이야 얘하고 얘가 그래프 식 찾아봐 라고 하면 어디다가 뭘 대입해요? y에다가 마y를 대입한 다음에 y는 하고 식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x축 대칭이에요. 그럼 봐요. x축 대칭까지 제가 지금 다 해버렸습니다. 오케이? 대칭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갑니다. 3번 봐요.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래. 여기 있죠?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 y축이라니까. y축 대칭. y축. 오케이? 그 다음 몇 사분면 지나 얘들아? 1, 2, 4분면 1, 2, 4분면 그 다음 x가 양수일 때는 여기 보세요. x가 양수인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x가 양수일 땐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게 돼요? 증가. x가 음수인 영역은 여길 얘기해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그 다음에 y는 마x제곱의 그래프와 어디 축 대칭? x축 대칭.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3-1번을 다해가 전부 다 넣어봅니다. 위로 네. x축 y축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축, 대칭 축이 뭐냐고 물어보봐. 자기 자신은 y축 대칭이야. y를 기준으로 좌우가 바뀌거든. 좌우가 바뀌는 건 x의 값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의 값이 바뀌어.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 y축 대칭. 그 다음 몇 사분면 지나요? 위로 볼록은 2번 3, 4, 4분면. 그 다음 x가 양수일 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 감소합니다. x가 음수일 때 증가합니다. 됐나요? 다 채워 넣었어요 벌써? 천재. 시험 들어가야겠는데요? 3-2번 풀어볼게요. 자, 지웁니다. y는 x제곱이야.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래. 네, x는 0이 y축을 얘기한다고요. 우리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방정식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x는 0이란 말 대신에 y축을 쓴 거예요. 잘했어요. 그 다음 원점 지나지 않는데 원점 지나죠. 0,0을 지납니다. 그 다음 마일, 1을 지나는데 대입해보세요. 지나죠. 그 다음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대. 아니야. 여러분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다의 언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y의 값들이 전부 다 양순위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0일 때가 있지 않나요? 0,0도 있잖아요. 즉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쓰고 싶다면 그 말을 참으로 바꾸고 싶다면 모든 y에 대해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어요? 모든 x에 대하여 y가 다 전부 다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일 때가 제일 큰 값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작은 값들이에요. 그래프 위의 점들은. 보시다시피 y 값들은 0보다 작다고요. 0이 제일 큰 값이에요. 그럼 이제 고등국과랑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고등국과를 배우니까요. 자, 칠판 다시 보시고 고등부 내용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증가 그 용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최대, 최소값.
최대 최소값이라는 건 y의 값을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요? Y의 네, y의 값을 최대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y의 값들이잖아, 이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게 모두 다 y의 값이라고. y의 값이 얘는 최대값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네, 끝없이 위로 올라가 버리죠. 이 그래프는 끝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최대값. 최대값은 없어. 무슨 값은 존재합니까? 최소값. y의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누구? y는 0. 최소값은 0이야. 아, 이건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쓰고.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은 0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용어가 나와요. 이해했죠? 네. 위로 볼록일 땐 뭐가 존재할까요? 오히려 소가. 대가. 대값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제일 큰 값이 y가 영. 0입니다. 네. 최대값이 y가 0이야. 근데 얘는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최소값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서 최소값 없어. 이게 고등학교 때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뒷장 넘길게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개수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개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정리했었어요. 네, 그 내용을 다시 봅시다. 4번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폭이 가장 넓은 걸 물어봤어요. 그럼 절대값이 가장 작은. 작은 걸 찾아요. 누가 제일 작아요? D를. 4분의 1이 제일 작죠? 아래로 볼록이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보는 겁니까? A가 양수입니다. 아래로 볼록은 A가 양수를 얘기해요. 그럼 A가 양수인 거는 몇 번이죠? D, D, B. 가다가. 그다음 어떤 그래프가 두 개가 X축 대칭이래요. 서로. X축 대칭이면 어떤 모양의 꼴을 지닌다고요? Y는 AX제곱이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야. 이런 모양이라고요. 됐어요? 그럼 몇 번과 몇 번? 기억님. 기억과 미음이 되겠네요. 아, 우리 은희 자신 있어요, 이 차원수. 네. 자, 은희 겁니다. 4-1번입니다. 폭이 좁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기억. 기억,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리을. 리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기디리니.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습니다. 절대값으로 비교한 거죠. 그 다음 4-2번. 여러분, 기억과 니은의 모양을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요. A가 양수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기니입니다. 기억이 누굴까요? 1번. 1번. A가 클수록 폭이 더 좁아요. 그러면 니은이 3번이겠죠. Y는 3분의 A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중에서 누가 니은일까요? 아니, 누가 니은이란다. 누가 디귿일까요? 2번. 2번.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더 폭이 좁습니다. 절대값이 큰 게 폭이 더 좁아요. 더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답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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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이제 이거는 않지만. 그렇게였어요. 봐요. 함수 어려워요. 아, 진짜 그런 거 맞습니까? 아, 저 우리 봤어요. 아, 네. 아, 요번에 조회수가 좀 있긴 했는데 내가 공개로 해놓으면 다른 애들이 보니까 선생님 제자들이 많이 봐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사들, 제자들이 내 영상을 항상 가서 보거든. 나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왜 따라하고 싶어? 그랬더니 내 수업이 제일 잠이 안 온대. 자기들도 그렇게 수업하고 있대. 그리고 맨날 웃고 수업하고 있대. 혼내지 않고. 근데 난 지금 혼을 내고 있거든요. 눈빛으로. 애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듣고 있죠? 네.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면 식 세우는 거를 지금 방금 해봤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네, 그래프 그리는 거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이걸 왔다 갔다 잘 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냐? 식 보고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우리는 식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걸 방금 했어요. 식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거. 식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거. 점만 찍으면 돼요. 아싸 모르겠어. 세 점만 찍어요. 오케이? 두 점만 실은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티칭이니까 요 값의 반대값에 똑같은 간격으로 찍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반대로 식을 세우는 거. 자, 거기 그래프가 뭐가 나와 있죠? y는 ax제곱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1차함수 식 세우봐 하면 어디까지 식 세우냐 은하? y는 ax 뿔 b 이게 기본형이잖아. 그러면 나도 2차 함수 식 세워봐 라고 했으니 이 2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 식을 써줘야 된다고요. 그 식이 뭐예요? y는 ax제곱.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건 뭘 보고 판단합니까? 꼭지점이 0,0을 지나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평행이동하면 그래프의 기본식이 달라져요. 이해하셨어요? 이건 평행이동 전입니다. 평행이동 한 후가 궁금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친구 y는 ax제곱이라는 걸 써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요? 그래프 위의 점을 찾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2,마오를 지나는데 그래프 위의 점이 2,마오래.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몇 번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5번 문제랑 같은 문제인 거죠? 지나는 문제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A가 나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4A는 선생님 주로 X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아까 이제 서연이는 마오는하고 불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식 정리할 때 나중에 A로 이렇게 나눌 때 조금 헷갈리거든요. 수학이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시면 실수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X를 대입해서 4A는 마오 하고 이런 식으로 좌우를 좀 바꿔놓는 편입니다. A는 하고 그래야지 잘 보이거든요. 오케이? 네, 마이너스 4분의 5요. 이해하셨어? 네, 그렇습니다. 뒤로 넘길게요. 자, 이제 잠깐 선생님이 한 템포 숨을 쉬는 동안 칠판 들고 봅시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지우지 않았어요.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선생님이 세 번째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2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식 자체가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y축으로 2 평행 이동하면 뒤에 뿔 2 붙는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뒤에 뿔 2 붙어요. 오케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2만큼 커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값들이 다 2만큼 커져요. 1, 0, 1이잖아 y가. 그게 2만큼 커지니까 뭐로 바뀌겠어요? 3, 2, 3. 오케이? 똑같은 x의 값에 대해서 그래프 식은 이렇고요. 이만큼 커요 하고 뒤에 뿌리가 붙고요.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y축으로만 평행 이동하잖아요. 그럼 기본형에서 x의 계수가 없어요. 위아래로만 움직일 때는 x의 계수가 안 생깁니다. 오케이? 그 모양을 보고 우리는 위아래로 움직인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죠? 네. 자, 그럼 그래프 x의 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점을 또 찍어볼게요. 마1, 0, 1에 대해서 자, 이 y는 x제곱의 그 값에다가 그 대입한 거에다가 이 식을 더해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다 구해놨으니까 이 식 더해서 뭐라고 쓰라고요? 3, 2, 3 하고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점 찍었으니까 대충 3점 찍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0,0을 지나요. 자, 좌우가 대칭이라서 0,0 찍고 1,3을 찍었다면 당연히 y축 대칭이거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나의 그래프는 여기가 간격이 똑같게 1 떨어지게 이렇게 당연히 이 점을 지난다. 이걸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연결을 쭉 해주시면 0,2인데 무슨 짓입니까? 소야! 정신 차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중간에 고이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을 팔렸어요. 미쳤어 저. 네, 0,2를 지났는데 선생님 방금 잘못 찍었죠? 네, 0,2를 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다시 찍으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에이씨. 내 말이지? 0,2를 지납니다. 네, 무시. 이렇게 3. 다 무시. 2고 3입니다. 네. 그래서 0,2를 지나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던 그 y는 x제곱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그래프를 그냥 어떻게만 한 거야? 위로 툭 하면 슉 하고 올라간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y축 대칭이 y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포개집니다. 완전히 포개어진다라는 용어를 써요. y축에 대해서 완전히 포개어져.
그걸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부르고 그 y축 대칭에 그놈의 방정식을 써봐 하면 x는 0하고 쓰는 거라고. 그놈의 방정식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같은 말이야. 자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 이제 이거 두 개를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라고. 됐나요? 읽어볼까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일까요? 네, 꼭지점이 y좌표가 움직였잖아요. 플러스 2만큼 그럼 y의 꼭지점이 플러스 2가 됩니다. 0,0에서 0,2로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만 바뀌어요. 2가 추가돼요. 이렇게 오케이? 축의 방정식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축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똑같이 y축 대칭이고요. 그 축의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x의 값을 그대로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읽어준다고요. x의 값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축도 같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땐 축이 바뀌잖아. 위아래로 움직일 땐 축이 바뀌잖아. 위아래로 움직일 땐 축이 바뀌잖아. 혼자 이러고 놀아요. 왜요? 저는 수학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막 어려운 문제 풀 때 막 스트레스를 받아.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혼자 막 외우면서 놀아. 다 외워버리니까. 외우면 이해돼요? 아니 다 외워. 일단 외워. 이해 안 돼. 그냥 외워. 외우다가 비슷한 문제를 한 5개 풀어. 그러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살짝씩 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이거였네 하고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 이제. 그게 꼭 이해한 것처럼. 물론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단계에서 이해 못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다가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땐 저는 문제 외우고요. 저희 때는 저희 학교는 부교재가 실력 정석이었거든요. 교재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부교재 실력 정석에 맞춰서 윤서야 공부를 해야 돼서 카드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네? 10만 원. 자, 칠판 볼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실력 정석에서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암기를 했어. 문제를 통째로. 그리고 풀이를 암기를 했어.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풀에서 숫자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 숫자가 똑같아. 그럼 답도 외웠거든. 답을 그대로 체크하고 넘어갔어. 시간을 절약하려고. 너무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시간 안에 못 풀었거든요. 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문제 바뀌면 숫자 바뀌면 어떡해. 숫자를 그냥 바꾼 걸 그대로 식에다가 다 바꿔서 계산만 다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공부했어요. 실력 점수 진짜 어려운 교재거든요. 그 교재 연습문제에서 시험이 다 나오고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고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서 3년 내내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언젠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랬군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다. 그게 정석은 아니고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한테는 학원이 있잖아요. 두 분 집중하세요. 오늘은 왜 지우 말고 지우는 이제 마음이 이미 떠나간 것 같고 에어팟에서 조금 멀리 마음이 떠나갔고 여기 카드 때문에 지금 신경 쓰는 거야. 카드 일단 정지시켜요. 실습한 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볼 건데 증감하는 거는 이제 뭐 말 표현은 똑같겠죠? 네. 꼭지점만 달라질 테고 여기서 또 바뀌는 게 하나가 있긴 하겠네요. 뭐? 여기 두 내용. 모든 x에 대해서 오케이? y가 뭐 이상이겠어요? y값이 제일 작은 값이 2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y는 2 이상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최소값이 뭘로 바뀌어요? 2로 바뀝니다. 이해하셨나요? 최소값은 y값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바뀌는 건 y값에 의해서 바뀝니다. y가 평행 이동하면 최소값이 바뀌어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유형을 배운 거냐면 얘의 기본형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너의 기본형은 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어. 이런 식으로 기본형을 써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y축에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이 그래프를 또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형을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1차항의 개수가 없는 우리 1차 함수처럼 y축 평행 이동. 오케이? 근데 2차 함수 쓸 뿐이야. x의 개수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너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라고요? 0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q가 나와요. y만큼 이동한다고요. 즉 꼭지점 찾으라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x의 제곱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요. 그럼 x가 0이어야지 x제곱이 0이 되겠죠? 네. 그럼 얘가 사라졌어. 그럼 0, q를 당연히 집어넣는 겁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 됐죠? 네. 축의 방정식 뭐라고요? x는 0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기본형. 너의 기본형. y축으로 q평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뭐 할까요? 그 다음 내용으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뭐 하겠어요? X축으로 평행이동. 나 왜 애교 피우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살이냐 물어보면 나이도 이제 기억을 못하겠어. 윤씨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맨날 헷갈려.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막 이러고. 윤 씨요? 아 윤서. 윤서가 누구예요? 자, 지나갈게요. 자, 봅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y 이게 X제곱의 그래프를 윤석이요? 어머. 나 진짜 몰랐어. 이게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였거든 아까 0,0에 이렇게 기본형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번엔 X축으로 선생님이 한 3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0,0에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3,0으로 꼭지점이 옮겨지겠죠. 옆으로 이렇게만 간 거야.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니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X축에 딱 붙어서 움직일 거야.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폭도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뭐가 바뀌어버렸냐면 원래 이게 뭐였어? 축. 이 축이 뭐였어? X는 0이었잖아. 그럼 새롭게 옮겨진 나의 축은 뭘로 바뀌어? X는 3으로 바뀌어요. X는 3을 기준으로 좌우가 증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냐면 야 x가 3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y가 감소해. x가 증가할 때 x가 3보다 큰 쪽에서는 y가 증가해. x가 3보다 큰 쪽에서는 y가 증가해. y의 증감이 되는 이 영역, 이 값이 바뀌어요. 이 0이라는 애가 이제 전부 다 3 하고 바뀝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증감이 바뀌는 이쪽의 숫자를 보면 꼭지점의 좌표를 읽을 수 있어요. 그쵸?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야, x가 4보다 큰 쪽에서 감소한대. 이렇게 나오면 x는 4가 꼭지점의 x좌표였던 거야. 그걸 기준으로 증감이 바뀌니까.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가르쳐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럼 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축이 3이야. 새로운 놈이야. 얘는 3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거든요. x에다 3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다시요. 뭐라고요? x에 3 넣었을 때 0이 나왔어. x는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뭐지? 3을 중분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 어떤 모양? X만 3.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쓰냐? 야, x는 3 넣었는데 2차 방정식인데 0이 나왔대. 완전 제곱식이야. x 마3의 완전 제곱식의 해가 3 넣으면 0이 나옵니다. x 마3의 제곱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면 이 x자리에다가 x는 3이 나오게 반대로 식에다가 x자리에다 x 마3을 대입하면 돼요. 우리 2차 방정식 만들 때 x는 3이 중분이야 하면 x 마3의 제곱은 0 하고 썼잖아. 얘는 x 마3의 제곱을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전개볼까요? 전개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1차항의 계수가 생겨요.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1차항의 계수가 생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너의 이제 뭐를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요? 꼭지점. 너의 꼭지점이 뭐라고요? 3, 네, 너의 꼭지점 3,0입니다. x값이 움직이면 꼭지점의 x값이 3만큼 움직이는 거야. 식에다 넣을 때는 3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x 마3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x는 3이니까 식에는 x 마3이 들어가야 된다고. 2차 방정식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케이? 네. 그래서 꼭지점의 x는 3이면 축도 어떻게 바뀐다고? 축의 방정식도 바뀌죠. 선생님 귀찮으니까 이제 축방이라고 좀 쓸게요. 네. 축의 방정식도 x는 그냥 뭘로 바뀌어? 3. y축이 이제 방정식이 안 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말이 안 통해 이제. y축 대칭이 아니죠. 이건 y축이 아니잖아.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요. 이해했나요? 얘는 말을 두 개 쓸 수 있죠.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이게 y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듣고 있나요? 카드 생각. 카드 무료 발급 되니까 결제 다음 달에 해도 되니까 괜찮아요. 네. 엄마한테 혼나요? 괜찮아요. 엄마한테 안 혼나게 선생님 말해줄게요. 슬퍼봐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여기 이거 썼잖아요. 이게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차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 식이라 했잖아. 그러면 x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도 기본형이 있지 않겠어요? x축으로 이동 안 해도? 그럼 x축으로 평행한 이동을 p만큼 평행이동할게요. 여기가 q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이차함수의 기본 그래프의 형태를 쓰래요. p만큼 평행이동한. 왜냐면 그래프 모양을 보고 또 우리가 식을 써야 될 때가 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프가 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어. 야, 내 그래프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이거 식 세워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여기가 뭐 여기는 볼 필요 없고. 그럼 이 식은 뭐야?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x는 마일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아직 모르는 거지 얘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y는 그 식이 a에 x 마 p, x는 p가 되기 위해서 마 p의 제곱을 넣습니다. 됐나요? 네. 너의 꼭지점을 뭐라고 했고 우리는 p 넣었을 때 0이 나와. p, 0, p, 0. 너의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x는 p. 꼭지점에 x좌표가 움직이면 축도 움직여. 축도 움직여. 이거 축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다 했습니다. 볼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는 기본형을 이제 x축으로도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도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결합시키면 돼. 방금까지 배운 두 내용을.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만들려면 x-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완전제곱식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그 완전제곱식의 기본꼴이 x-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1차 함수처럼 뒤에 상수항이 1이 그냥 더해지면 돼. 그럼 이걸 세트로 묶으면 y는 x제곱을 요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럼 그래프식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y는 어떻게 된다고요? x-2의 제곱. 이게 너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 y축으로 그걸 다시 1만큼 평행이동한 건 뒤에 뭐만 붙으면 돼? 플러스 1만 붙으면 돼. 이걸 뭐라고 하냐?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 뭐라고? 표준형. 너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부르거든. 기본형은 꼭지점이 0,0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기본형을 보는 거고, 그 기본형을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여기다가 쓸게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대. 그렇게 했을 때 표준형을 쓰라고 나와. 문제에 표준형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와요. 항상. 표준꼴로 고쳐 막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 표준형은 y는 완전제곱식의 기본 이 안에다가는 뭘 쓰라고? x 마 p. 오케이? 네, x 마 p의 완전제곱. 그다음 뒤에는 y가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볼라 지금? 몰라.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야. 오케이? 그래서 a 이렇게 앞에다가 쓰시면 돼. 너의 꼭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x도 움직이고 y도 움직였으니까 p, q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해. 축의 방정식은 x값을 읽으면 된다고. 꼭지점의 x좌표가 p야. 이걸 우리는 이제 다 끝나버렸어. 뭘 배워버렸어?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끝나면 이제 다 내용이 끝난 거야. 이제 나중엔 이걸 전개해서 활용하는 것만 남아. 그건 이제 수요일날 배울 거고. 자, 그럼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꼭지점 다시 읽어봐요. 다서나. 니는 0이라고! 2,1. 2 넣으면 얘가 사라지면서 y가 1 하고 나온다고요. 그 다음 축방 읽어요. 네, 축방. x는 2. 축의 방정식 x는 2라고 있습니다. 얘가 꼭지점.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그게 어떤 걸 평행이동했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understand? 네. 자, 그럼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보세요. 5번을 지금 다 했습니다. 5번 답 이거 다 쓰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를 여기다 썼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꼭지점이 2,1이잖아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먼저 찍습니다. 2,1에다가 꼭지점을 찍어요.
그리고 점 하나만 더 찾을게요. 그 점은 내가 이렇게 무조건 이 점을 찾을 거야. 자, 잘 봐요. y절편 뭐라고요? y절편. 우리 1차 함수랑 똑같이 2차 함수에서도 y절편과 x절편 찾는 게 나옵니다. y절편은 x에다 뭐 대입하면 나와요?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겠죠.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보세요. 얘가 사라졌죠? y를 제곱하면 얼마죠? 4 더하기 1은 얼마죠? 5예요. 그거를 y절편이 지금 5인 거죠. 즉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야? 0,5를 지나는 거야. y절편이야. 근데 2차 함수는 칠판 봐요. 좌우가 대칭이라고요. 축을 기준으로. x는 2라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서 하나, 둘, 하나, 둘. 분명히 4를 대입했어도 5를 지날 겁니다. 여기가 0이니까 두 칸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찍은 다음에 이쁘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효진이가 3-1번 보겠습니다. 야, 꼭지점 읽어봐. 3-1번. 아, 4-1번. 5-1번. 꼭지점. 그 꼭지점 5-1번에 1번. 1,5. 축의 방정식. x는 1. 잘했어요. 2번. 꼭지점. 오케이. 마사, 마상. 축. 잘했습니다. 5-2번 가겠습니다. 아니다, 6번이군요. 자, 6번입니다. 그 식을 서연이가 이제 불러봐요. y는 2x의 제곱이니까 최고차항 2라고 쓰시고요. 완전 제곱식 안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x가 3이 나오려면 식에다가는 네, 인수분해 식처럼 x 마삼을 넣으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 y 움직인 만큼 써요. 마 1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럼 얘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라고요? 네? 이거 꼭지점 3 마 1 하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 축의 방정식 뭐라고요? x는 3 하고 이 앞에 x 쓰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6-1번을 풉니다. 시작. 이거 다시 떼줘. 네! 맞아. 아! 자, 심판 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1번을 읽어보시면 걔는 어디로만 움직였어요? Y축으로 네, 120쪽에 1번입니다. Y축으로 5만큼 이동하면 어디에만 붙어요? 뒤에 뿔 5하고 뒤에 이것만 붙습니다. Y축 이동.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6콤마 K를 지나요. 그러면 X에다가 6 대입하면 얼마죠? 그게 K래요. 그럼 K가 36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2에다가 5를 넣으면 됩니다. 마치 네, 아우 계산을 너무 멀뚱히 잘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02번 볼게요. 자, 02번 다혜가 식 부르세요. y는 2x 플 3의 제곱. 네, x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x 좌표에 걔가 x가 마삼이 되게 나와야 되거든요. 마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럼 x 마삼이 되려면 뿔 3의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x 이동. 오케이? 이 친구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대입했을 때 점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 4번이 틀렸대요. 자, 1 대입하면 35가 안 나오나 봐요. 1 대입하면 16에다 2 배하면 32, 1,32를 지났는데 잘못 지났네요. 답은 4번.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지우야 3번씩 불러주세요. X도 움직이고 Y도 움직였어요. 마상 가로 X 마이의 제곱 뿔 1. 꼭지점 읽어주세요. 꼭지점 네, 2,1. 그 꼭지점이 P, Q래요 지금. 그리고 축 읽어주세요. X는 2가 축인데 그걸 K라고 하세요. 그래서 P하고 Q하고 K를 전부 다 합하라고 나왔습니다. 다 합하면 5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4번 보세요. 자, 은희 갑니다.
함수 천재 은희. 자 4번씩 불러봐요. 잠시만요. 어렵네요. 제가 할게요.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여러분 칠판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으로 k만큼 이동하면 이 x자리에 x 막 k가 들어오면 된다고요. 반대로. 그냥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거는 y자리에도 y 막 k가 들어오는 건데 실은 이항하면 뿔 k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냥 y축은 그대로 뿔 k하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x자리에 x 막 k 넣고요. 뒤에다가 뿔 k를 더해주시면 k, k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네. 이 친구가 몇 컴마 몇을 지난데요? 2,3. 그럼 여기다 2, 그 결과가 3 하고 나옵니다. 2와 2가 사라지네요. 다행히. 그러면 이 식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1 막 k를 제곱하면 제 k제곱이죠 그냥. 거기에 플러스 3 플러스 k가 3 y가 3 나왔어요. 네 이렇게. 근데 얘도 사라지죠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해서 식 쓰려면 양변에 선생님이 k제곱의 개수인 마오를 곱해버릴게요. 마오를. 마이너스 5k는 0. 따라서 k는 0 또는 5가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 한번 볼게요.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답은 5만 되겠어요. 갑자기 이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현재. 자, 그 다음 5번으로. 자, 5번 꼭지점을 읽어봐요. 효진이. 아, 다선이까지 했나? 누구 할 차례? 효진이. 효진이. 자, 5번 그래프의 꼭지점 좀 읽어주세요. 1,2. 네. 다시 x좌표 먼저 읽어야죠. 2,2. 네, 2,1이죠. 2,1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 꼭지점이 2,1이고 그 다음 또 몇 컴마 몇을 지났니 효진아? 그래프가? 이 점의 좌표 뭐죠? 0, 마삼을 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난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 둘 다 지금 결정이 되었으니 선생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p하고 q 자리에다가 2하고 2를 대입하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인 a만 남는데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남으면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1차 방정식이 풀려야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꼭지점 이용해서 식 불러주세요. y는 a 오케이. 마이의 완전 제곱식과 뿔 1 하고 지나면 됩니다.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요? 0, 마3을 지나요. 여기다 0을 넣으면 마3이 나온대요. 그럼 마3이 나와요. 마이의 제곱은 얼마죠? 4a. 오케이? 거기 플러스 1. 따라서 a는 마일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6번 봅니다. 자, 6번. y는 a의 x바 p의 제곱에 플러스 q야.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나오고 이제 얘 부호 결정해봐 라고 나왔어요. 자, 7번.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 아니야?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7번 볼게요. 여러분 누구까지 했어요? 다 여기까지 했나요? 지우야 이거 꼭지점 읽어요. 아, 서연이 할 차례인가요? 꼭지점 읽어요. P, P 넣으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냥 Q야. P, 뭐라고? P, Q, P, Q, P, Q, P, Q. 됐어요? 그럼 P, Q가 지금 2점 아닙니까? P, X좌표, Y좌표 여기가 Q라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의 부호가 사사분면이니까 뭐죠? 그러니까 Y좌표까지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 마뿌 뿌만 뿔뿔하네요. 그러니까 뿌뿌 다시 뿌뿌 마뿌 마마 뿌마 다시 뭐라고요? 뿌뿌 마뿌 마마 뿌마 즉 P가 뿌 Q가 마 당연한 거 아니니? 여기 차표 1사분면이고 여기 4사분면인데 음수잖아. Y좌표는 음수고 X좌표 양수잖아. 됐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이 최고차항의 개수일까 결정한다고요. 그래프 모양 어디에 있어요? 아래.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 음수? 예, 땡땡땡땡땡땡. 양수. 아래가 양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A와 P와 Q의 보호를 전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Y 절편의 보호를 볼 겁니다. Y 절편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거? 음수요. 음수죠. 근데 Y 절편이라는 건 X에다 0대입하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럼 막 P 제곱하면 P 제곱이에요. 그럼 A P 제곱 뿔 Q가 Y 절편이에요. 이렇게 Y 절편의 보호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음수입니다. 있나요? 이게 뭐라고요? Y 절편. 그럼 거기 있는 문제 볼게요. 1번 A하고 P를 곱하면 음수래요. A하고 P를 곱하면 양수죠. 2번 P하고 Q를 곱하면 음수죠. 틀렸네요. A에서 Q를 빼래요.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죠. 틀렸죠. Q에서 P를 빼래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죠. 틀렸네요. 이 새끼들이 다 틀리게 해놨네요. 그 다음 A하고 P를 곱하면 양수인데 거기다가 음수를 빼래요. 그럼 양수죠. 5번이 맞았습니다. 선생님 6-1번을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1번 찾아보세요. A 양수 음수. 음수. 네,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어요. 따라서 A가 음수입니다. Y절편 양수 음수. 양수. 네, B는 음수입니다.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났거든요. 돼지야. 음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쳐다볼게요. 선생님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냐면 Y는 AX 제곱의 마비 그래프를 그린대요. 선생님 쳐다보세요. 이거 그리겠대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Y축으로만 마비 평행 이동한 겁니다. Y축으로만. X의 개수가 없잖아요. 위아래로만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Y축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런데 마비의 보호가 중요하겠죠? Y 절편의 보호. 마비의 보호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B가 음수인데 마비니까 양수입니다. 그러면 양수의 꼭지점이 이렇게 찍혀서 위로 볼록하고 그려진 그래프를 찾으셔야 돼요. 3번.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잘했습니다.